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20일입니다. 오늘은 현재 2년째 접어들어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상자 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기후에 따르면 러시아는 푸틴 군대가 침공 2주년이 다음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사상자 수가 40만 명 이상의 군인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발표한 최신 2일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를 포함한 러시아군의 손실은 약 40만 명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21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방 전문가들과 정부들은 2023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의 모스크바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쳤다고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인용한 익명의 아메리카 관리에 의하면 러시아 사망자 수, 전사자와 부상자 수가 병력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아메리카의 기밀 해제된 정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31만 5천여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냈으면 이는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보였던 인력이 거의 90%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사상자 수를 40만 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올해 2024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전사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말 제임스 히피 잉글랜드 육군 장관은 잉글랜드 의원들과 러시아 손실에 대한 잉글랜드의 추정치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약 35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 손실의 일부 독립 언론들에 의해 검증되는데 메디아 전화와 BBC 뉴스 러시아 기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2일 현재 43,460여 명의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이름이 확인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들어만도 약 43,000명이 죽었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가는데 푸틴은 무슨 생각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가 올해 2024년 3월 푸틴 대통령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최근 동부 도네츠크와 인근 우크라이나 핵심 거점인 아브디프카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그랬는데 지난주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아브디카가 러시아군에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아메리카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로 상원에서 막혔다가 최근에 상원을 통과했는데 다시 하원에서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에 부딪혀 계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약 2년에 거친 전쟁으로 민간인과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와 부상자 수 통계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통계는 전쟁이 끝나봐야 정확한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는 약 2년 동안 11,000명 이상 사망, 11,000명 실종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아메리카에서 계산한 것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7만 명이 전사하고 10만에서 12만 명이 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집계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9일까지 러시아 국방부 집계로는 우크라이나군이 38만 3천여 명이 전사 및 부상을 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직무실 우크라이나 내무부에서 집계한 거에 따르면 10,000명에서 13,000명이 전사하고 15,000명이 실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군 사상자 수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메리카에서 계산한 건데 2022년 2월 24일부터 2024년 8월 18일까지 약 12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17만에서 18명이 부상한 걸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카 계산인데 요거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집계는 러시아군이 31만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그너 그룹인데 바그너 용병 집단은 22,000명이 전사하고 4만 명이 부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계산을 볼 것 같으면 러시아군 7만 명 전사 22만 명에서
28만 명 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2년여간에 걸친 전쟁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다음은 나토와 러시아군 군사력 비교입니다. 총 인원이 587만 100명, 581만 7,100명입니다. 러시아군은 133만 900명, 현역병, 예비군, 준 군사부대에 보면은 러시아와 비교해서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대 같은 시대는 단일국가 방위 시대가 아니고 자주 국방도 없지만 여러 약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집단 방위 시대입니다. 나토 같은. 그래서 러시아 같은 큰 나라도 중국 공산 국가 같은 큰 나라도 작은 나라의 집단 방위 체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토와 러시아군이 인원이 아니고 무기 비교인데 중요한 거 볼 것 같으면 핵탄두가 나토가 5,943, 러시아가 5,977, 거의 숫자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수에 있어서는 나토가 16대, 16척, 러시아가 한 척입니다. 압도적으로 나토 군사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유럽 주둔 미군 수 및 국가별 보면은 출판사가 스타티스트 연구를 하는데 2020년 2월 현재 독일에 35,221명이 현역 미군에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나라에도 미군이 약 1,827명, 1,134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GDP 대비 나토 국방비 지출 비중입니다. 2024년 2월 13일 발간한 스타티스트 연구부 자료입니다. 2024년 폴란드는 국방비 지출이 3.9%로 전체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아메리카가 3.4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 총 생산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나토의 목표입니다. 현재 동맹 31개 나라 중 11개 나라가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토 회원국 전체의 평균 국방비 지출은 2023년 2.64%로 전년도 대비 2.57비에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대 시대는 집단 방위 시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공산당 군대를 다이려면 작은 나라가 힘을 합친 집단 방위 시대만이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가는 기간 중 사상자, 부상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빨리 전쟁이 끝나야지 기름값도 안정되지. 이 전쟁 미치광이 푸틴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도 병이 옮을까봐 걱정입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도 푸틴 닮아갈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세 명의 독재자 푸틴, 시진핑, 김정일 이 세 독재자는 지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